수신에 있는 한 소극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퓨전 음악팀 소리깨떼의 공연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팀의 단장인 박석준 씨의 부드러운 기타 선율에 맞춰 흘러나온 노래는 뜻밖에도 팬소리 사랑갑니다. 목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모니터가 큰가? 공연을 앞두고 소리꾼 정혜선 씨가 마이크 음향을 점검하는데요. 풀로 안 나오는데. 자, 불러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이번엔 플라멩코 무용수 최유미 씨가 박수 리듬에 맞춰 기타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오늘 공연에는 기타리스트와 소리꾼 그리고 플라멩코 무용수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의 국악과 스페인의 플라멩코를 크로스오버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퓨전 음악팀 소리깨떼. 소리꾼과 플라멩코 기타가 만드는 음악에 플라멩코 무용이 절묘하게 녹아내려가는데요. 낯설면서도 익숙하고 이국적이면서도 전통이 묻어나는 공연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을 만드는 소리깨떼의 도전. 그들의 이색 하모니를 만나봅니다. 잘 가거라. 제주의 동쪽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아담한 이 집에 소리꾼 정혜선 씨가 살고 있습니다.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판소리 연습이 한창인데요. 국악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애선 씨는 졸업 후 창작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의 멤버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교육학을 공부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국악 강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쉼이 필요했던 시간, 여행지였던 제주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후 결혼과 함께 서울 생활을 모두 접고 제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가 100일쯤 됐을 때 육아에만 전념하려던 애선 씨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정혜선 씨를 찾아온 사람은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와 무용수 부부였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애선 씨에게 함께 음악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처음에 했던 곡이 가로띵이라는 곡인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곡도 뭐 없냐고 해가지고 또 뭐 파르카라든가 뭐 다른 뭐 블레리아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중학교 때 사물놀이에 이끌리면서 우연히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애선 씨. 성대에 굳은 살이 배길 만큼 많은 연습을 통해 비로소 깊은 울림의 우리 소리를 전하는 국악인이 됐습니다. 판소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중학교는 그냥 여중을 일반 여중을 나왔어요. 근데 일반 여중을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여고 언니들이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물놀이를 하는 걸 제가 봐가지고 친구들이랑 우연치 않게 이제 쉬는 시간에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우리도 저거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다 각자 집으로 가서 이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오는 걸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한 명도 허락을 못 받고 저 혼자만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던 상가가 있어요. 근데 그 상가 위층에 그런 국악학원, 이제 민요학원이죠. 그때는 이제 민요학원이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는 국악학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구를 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여기 다녀보겠다고. 흥보은혜가 벌집이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부러진 다리가 다 나어 날개 꽁부에 힘을 쓰는디 떴다. 학창 시절 영화 서편제를 보며 판소리의 세계에 푹 빠졌던 애선 씨. 그런데 배움을 이어갈수록 남들보다 늦게 판소리를 시작한 한계에 부딪혔고 자신보다 앞서가는 동기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즐기면서 시작한 판소리였기에 자신의 능력치를 솔직히 인정하고 유아 국악이라는 또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험도 있고 대회도 나가잖아요. 예. 대회를 나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과 비교하면은 제가 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하셨는데 네. 그보다 더 어릴 때 했던 네, 애들? 네, 네, 네. 그거 판소리는 어떤 애들이에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말 대여섯 살 때부터 소리를 배우거나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서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쪽에서 이렇게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사는 지역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판소리가 그 전라도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싫어도 그거를 듣게 되고 내가 싫어도 접하게 되고 또 옆집 뭐 할아버지라든가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들이 판소리였는데 그런 능력들을 좀 당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통 판소리로는 깨달은 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네. 대학교 다니면서. 고즈넉함이 묻어나는 연꽃마을 애월읍 하가리. 이 마을엔 애선 씨에게 함께 음악 활동을 하자고 권유한 박석준, 최유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애선 씨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 정착한 이 부부의 만남 또한 흥미로운데요. 인연의 시작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악 플라멩코였습니다.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였던 남편과 플라멩코 무용수였던 아내는 공연장에서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와 플라멩코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석준, 최유미 씨 부부. 남편 석준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는데요. 대학 기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군 제대 후에 플라멩코 기타 공연을 보고 이 기타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군요. 아내인 유미 씨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웹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 30살이 되던 해 제주에 내려오게 되고 우연히 플라멩코 춤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주에서 열린 플라멩코 행사에서 남편의 플라멩코 기타 공연을 보게 됩니다.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손톱을 많이 길러야 돼요? 네. 이 나일론 줄은 손톱으로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면은 손톱이 약간 좀 많이 두꺼웠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다 뭘 한 건데, 네, 손톱 관리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것도 다 의도적으로 자른 거예요? 뭐 먼지하고 이런 검지?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했다? 네일 아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손톱을 좀 많이 두껍게 올려서 손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손톱을 좀 많이 이렇게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뭐 안 기르시네. 그죠? 네, 왼손은 짧고, 예, 오른손은 코드만 네. 잡으니까. 근데 오른손은 직접 이걸 손톱으로 스트링을 쳐야 돼요. 네네. 왜냐면 그 통기타나 뭐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피크라는 걸 잡고 이렇게 전전하는 저는 손가락을 다 써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 저는 5손가락 다 쓰거든요. 아내보다 더 손톱에 관리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저는 이 손톱 용품만 이렇게 가방을 갖고 다닙니다. 맨날 뭐 바르고. 발라야 돼요? 네, 저는 안 바르는데. 그러시구나. 어때요?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 컬러? 네. 네,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머리를 좀 얌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못했던 뭐 머리도 이 일 시작하면서 제주도 오면서부터 머리도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자르고 수염도 기르고 자기 자유롭게 하는 모습 보면 전 좋아요. 아,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인가요? 처음에 저기 그 결혼할 때보다? 네. 결혼할 때는 어떤 그때는 되게 평범하면서 싹 바뀐 거예요? 네, 여기 수염도 없었고 머리도 되게 얌전했고. 근데 지금 그 스타일이 약간 라틴 스타일인가요? 뭐 굳이 뭐 이렇게 그 패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수염은 제가 좀 몸에 털이 많은 편이어서 얼굴에도 수염이 좀 많았어요. 면도하기도 귀찮고 해서 기르기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그냥 됐고요. 머리는 남자 머리가 미용실을 좀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 옆에가 좀만 안 해도 한 달만 지나도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내가 잘라야지. 내가 자르기에는 투블럭밖에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직접 그냥 먼저 다. 자르기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그냥 밀면 돼서. 아내가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 네, 많이 도와줘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스타일은 어디 스페인 가서 보고 뭐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스페인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기르죠. 막 더 곱슬에 막 기르고 전혀 스페인식 하진 않고요. 그냥 편해서. 네. 저 사진은 마음에 드세요? 저 사진이 작년 저희 콘서트 때 사진인데요. 사실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냥 아내가 자기가 뽑아놔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인물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 네. 제가 약간 눈이 좀 깊어서 조명을 받으면 여기가 되게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그 외국인인 줄 알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네. 우리 아내분은 저 사진 왜 저걸 마음에 들어하세요? 기타 칠 때 뭐 멋있으니까. 기타 치는 건 멋있는데 얼굴 봐요, 얼굴을. 얼굴이요? 저는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 항상. 저 사진 보고도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 아내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라멩코가 맺어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제주에서 제2의 플라멩코 인생을 설계하는 두 사람, 그리고 소리꾼 애선 씨.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은 박석준 씨 부부와 애선 씨의 연습실입니다. 2년 전부터 국악과 플라멩코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퓨전 음악팀인 소리깨떼를 이끌고 있는 세 사람은 그동안 제주에서 이색적인 공연들을 선보여왔는데요. 몇 주면 있을 첫 앨범의 쇼케이스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엔 무용수 유미 씨가 빨간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열의 춤 플라멩코답게 빨간 모자를 이용해 관객들의 시선을 끌 모양이네요. 무용수는 치마 프리를 잡아들고 서서히 구두 스텝을 밟습니다. 플라멩코 춤의 묘미는 역시 빠른 발놀림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풍부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객원으로 참여한 퍼커션의 흥겨운 리듬도 흥을 돋우어줍니다.
지금은 플라멩코 음악을 즐기는 동호인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플라멩코 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플라멩코 무용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미 씨는 초보였던 자신에게 무대에 설 기회가 빨리 주어졌다고 말하는데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남편 덕분에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행운도 생겼던 거죠. 팀의 단장인 석준 씨는 소리깨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그들만의 색깔 있는 음악을 만들려 시도해왔습니다. 플라멩코라는 음악을 처음 본 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우연히 국내에서 공연을 봤어요. 제 선생님이신 호세리 선생님이 연주하는 플라멩코 기타를 처음 보고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군대에 갔다 와서 2005년, 2006년 이때부터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연습하게 됐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거를 내가 뭐 업으로 삼아서 뭐 기타를 계속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단순히 그냥 새로운 음악을 발견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호기심에 시작했었어요. 플라멩코 무용수는 그 신발 구두에 못이 박혀 있어요. 이 못을 나무 바닥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강렬한 소리를 내거든요. 이 무용수의 동작에 맞춰서 반주를 해주려면 기타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소리가 커져야 돼요. 옛날에는 마이크나 이런 확성해주는 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이제 크게 내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고민하다 나온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줄을 간단히 긁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줄을 때리면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일반 기타랑 플라멩코 기타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스게아도라는 수법인데요. 손가락 5개를 다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때리면서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이런 소리를 내주는 게 일반 기타랑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석준 씨가 혼자 기타를 치고 있는 동안 유미 씨는 잠시 춤 연습을 멈추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플라멩코 의상을 구할 곳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몇 안 되는 서울의 디자이너들에게 부탁해 의상을 맞춤 제작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기성복에 프릴을 손수 달아 무대 의상을 리폼해 입습니다. 이게 플라멩코 공연할 때 입는 옷들인데요. 일단 플라멩코 약간 상징적인 건데 이렇게 도트무늬, 물방울 무늬 많이 있는 거를 예, 세비야. 자체도 어떤 상징이 있는 거예요? 플라멩코에? 이건 어디서 유래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세비야 지역에서 세비야 축제 페리아 데 아브릴이라고 세비야 지역에 그 큰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항상 이렇게 축제에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요. 도트 무늬가 많고 그리고 주름도 많네요. 주름이요? 주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프릴이 이게 달린 주름이 거거든요. 아니군요. 네네, 이게 다 프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이 거네요? 네. 기본 치마에 프릴을 이렇게 많이 달아서 춤출 때 막 흔들리는 게 약간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치마폭도 이렇게 크고요. 일반 치마처럼 그 치마폭이 다 이렇게 엄청 커서 그럼 이런 의상들은 일반 그 옷가게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치마폭을 크게 만들면 천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상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럼 이런 의상들은 어디서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구입하십니까? 네. 플라멩코 스페인에서 직접 부탁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플라멩코 의상 전문적으로 제작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작하기도 하고. 제주도에도 계신가요? 제주도에는 없어요. 제주도는 없어서 제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사서 약간 리폼해서 입기도 해요. 이 옆에 거는 제가 리폼한 건데 원래 이런 원피스를 제가 밑에 이렇게 프릴 다는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 이거는 디자이너한테 맞힌 거고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뭐 직접 만드신 게 더 스페인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저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스타일대로 만드니까 더 뭔가 더 화려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단 검증은 안 된 거네요. 네. 모자도 뭐 같이 제작하는 건가요? 네, 이 모자는 스페인에서 산 건데, 스페인에서 보내준 건데, 플라멩코 노래 중에 가로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모자와 함께 뭐 즐겁게 놀아보자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멩코 모직으로 만든 모자거든요. 되게 딱딱한 모자예요. 여기가 구부러지지 않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춤 동작으로도 하기도 하고 하는 춤이에요. 그럼 플라멩코에서는 모자가 아주 필수인가요? 그 음악을 할 때는 필수라고 할 수 있고 그 세비야에서 하는 축제 할 때도 남자분들이나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건 못인가요? 네, 모시고 이게 이제 바닥을 쿵쿵 찢는 거니까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나무로 만든 신발이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나무고 거기에 가죽 덮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가 있는 거고 여기로도 소리를 내거든요. 바닥으로도. 뭐 겉모양으로는 뭐 일반 구두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신고 다니기는 조금 불편하십니까? 편한데 이게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시기는 네. 근데 바닥이 시끄럽죠. 네, 바닥이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일상생활에 신으면 망가져서 네, 망가지면 또 스페인에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부부의 연습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인데요. 제주에 살면서 좋은 건 부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늘 즐겁게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말이죠. 플라멩코에서 장단 노름을 하며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소니 깨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악의 소리를 합쳐 소리깨떼라는 팀명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국악 선율을 서양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플라멩코는 80년대 후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마니아층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라멩코 공연팀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석준 씨가 다른 나라의 민족 음악인 플라멩코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 관객과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정통으로 스페인어 노래를 하고 연주자 무용수 모두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지만 정작 관객들은 이 음악을 얼마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게 뻔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찾은 해답이 바로 판소리였던 거죠.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였어요. 제주도도 내려가서 이제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였는데 보통 플라멩코를 하기 위해서 플라멩코 노래를 할 수 있는 가수도 만나봤고 뭐 아니면은 가수가 이제 그 스페니쉬 노래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악기로 대체하기 위해서 악기 연주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이것저것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국악과도 한번 굉장히 열려 있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국악과의 시도도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모르는 분야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고 근데 이거를 계속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플라멩코의 소리하시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깐떼와 많이 비슷하다. 판소리 창법이. 그리고 예전에 다른 판소리 명창께서 플라멩코와 같이 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플라멩코에 대해서 관심이나 아니면 아는 게 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저도 문외한이어서 플라멩코에 어느 대해서. 정도로 플라멩코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저도 플라멩코라고 하면은 그냥 춤추는 사람만 떠오르고 기타에 대해 뭐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플라멩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에요.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악과 많이 닮아 있고 어쨌든 플라멩코도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고 판소리도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잖아요. 둘이 닮아 있는 점도 많고 하다 보면 뭐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음악을 하는 것 같지 않다. 비슷한 같은 음악을 하는 하나의 장르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네, 굉장히 만족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깨 때 첫 앨범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날입니다. 소리꾼 애선 씨가 합류하고 나서 지난 2년간 만들어진 국악과 플라멩코의 콜라보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새소리를 표현한 의성어가 제목인 수리 루리루라는 이 곡은 우리 민요 세타령과 플라멩코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빠른 곡인 블레리아스라는 장르를 크로스오버한 노래입니다. 플라멩코의 빠른 리듬과 세타령의 재미있는 노래 구절이 어우러져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인 세타령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서민의 애환이 담긴 우리 민요와 소외된 집시의 노래 플라멩코는 서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한을 터듯 부르는 소리꾼의 노래와 울부짖듯 노래하는 플라멩코 칸테는 한과 흥이라는 민족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제주가 가장 좋아하는 민요 느영나영을 플라멩코 스타일로 변주해 선보입니다. 제주의 흥이 담긴 느영나영을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쉽게 편곡했는데요. 역시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엔 무용수가 플라멩코 특유의 발구름 소리와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에 맞춰 소리꾼이 민요 미량아리랑을 열창하는데요. 무대에서 열정을 쏟는 무용수 최우미 씨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 20대부터 힙합과 팝핀 댄스, 발레까지 두루두루 배웠고 우연한 기회에 플라멩코 춤도 접하게 되었다는데요. 특히 배우면 배울수록 플라멩코 춤에 푹 빠져들게 된다고 하네요. 웹디자인 일은 온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혼자 작업하는 일이라 감정을 드러낼 일이 별로 없었다던 유미 씨는 플라멩코 음악에 맞춰 기쁨과 슬픔의 여러 감정들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신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플라멩코는 웹디자이너에서 무용수로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뭐 이게 있다고 같이 가줄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몸이 아팠는데 따라왔거든요. 근데 엄마 덕분에 너무 좋은 공연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보신 분 다음에 또 이런 기회 공연 있을 때 꼭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연인가 말로만 듣다가 처음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현대 그 음악하고 퓨전이 섞여서 저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믹싱이 돼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공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어린이집.
이 궁. 이곳에서 소리꾼 애선 씨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쿵, 딱, 쿵. 넘겨서 쳐보는 거야.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까? 자, 쿵, 딱, 쿵만. 손 넘겨서 놀러 가요. 쿵, 딱. 그 다음 쿵. 그렇지. 한 번 더 쿵, 딱, 쿵. 시작. 딱, 쿵. 그러면 텅텅 넘겨서 쿵, 딱, 쿵, 텅텅. 너무 잘했어. 자, 배.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나와라. 호랑이 등에 타고 놀아보자. 큰 길은 성큼성큼, 좁은 길은 조심조심.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판소리는 아직 조금 어렵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판소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요, 이런 전래 민요나 이런 것들을 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들이 많이 어리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은 6세 반 아이들이어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 6세 정도 돼도 국악교육이 좀 와닿을까요, 애들한테? 어떻습니까? 네, 네, 기초부터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놀이로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 가르치시려니까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아이들 이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휘몰이 장단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야기로 풀어내야 나가야 아이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교구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는 내가 판소리를 정말 어디서 가나 내가 1등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고 내가 즐거워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나한테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언가 있을 것 같았고 그것이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걸 좀 아이들 어린이 캠프나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유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우연치 않게 또 유아 국악 강사가 되었고 그런 회사에서 오랫동안 남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유아 국악 강사로도 활동하는 애선 씨처럼 석준 씨도 연습실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우쿨렐레를 가르칩니다. 기타보다 크기도 작고 가벼운 우쿨렐레는 손이 작은 아이들도 쉽게 배워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렵지 않게 음악을 접할 수 있어 가르치는 석준 씨도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쿨렐레가 그 시작이 굉장히 쉬운 악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연주하다 보면은 물론 얘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긴 하지만 처음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음악을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악기를 계속 연주하면서 음악을 즐겁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우쿨렐레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시작. 공연할 때와는 또 다른 석준 씨의 모습인데요. 음악이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바깥으로, 네, 안으로. 바깥으로. 연습실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플라멩코의 손동작을 제법 잘 따라하는 이 여성은 유미 씨의 플라멩코 공연을 보고 춤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수강생인데요. 플라멩코의 초급 기초 동작부터 시작해 매주 1:1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했는데요. 춤을 익히는 속도도 빨랐고 즐기면서 춤을 배우는 모습이 마치 20대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공연을 보고 찾아온 만큼 더욱더 애정을 쏟으며 가르치게 되는데요. 제자가 제법 박자를 잘 맞추며 따라오니 가르치는 선생님도 신이 나는데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는 경쾌한 발구름 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메웁니다. 항상 오면은 하는 건데 12박이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12박 익숙해지는 블레리아스 박자 기본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무를 이제 곧 배울 거라서 이제 안무 장르는 딴거거든요. 그래서 4박자에 익숙해지는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좀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되셨는데 한 달 되셨는데 되게 플라멩코를 해보진 않으셨는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금방 배우시니까 금방 하고 계세요. 따라하기 어려운 것보다 그 음악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리듬 맞추는 거 좀 어려워요. 오늘 배운 거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뭘 배우셨? 그럼 이걸로 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바로 치맛자락을 잡아든 수강생. 오늘 배운 것을 바로 보여주는데요. 일단 박자를 쪼개는 것보다 그런데 동작이 살짝 박자가 꼬인 모양입니다. 약간 동작이 옆에서 유미 씨가 박자를 맞춰주는데요. 뭔가 딴것처럼 하려면 골반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짜잔 이렇게 지금 골반을 쓰는 게 힘들어서 딴 거에는 골반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뭔가 더 동작을 더 크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딴 거에도 기본 느낌이 나야 되니까 골반을 하는 연습 더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플라멩코를 배우려고 하셨어요? 생각을?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이번에 시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려고요. 배워보니까 좀 괜찮아요? 네, 재미있어요.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몸에도 부드러워져서 좋아요. 2012년에 처음 알게 돼서 뭐 플라멩코 뭐 무용이나 아예 전공 그냥 스페인의 뭐 그런 거다라고 알고 있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뭐 무용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이런 건 전혀 모르다가 2012년에 이제 제가 발레를 배우고 있었는데 춤에 관심이 많아서 발레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발레 수업이 수강생이 좀 모자라서 개강을 못하게 되면서 플라멩코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무용학원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끼리 같이 다른 무용을 다시 배워보자 해가지고 플라멩코를 그냥 진짜 우연하게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학원 수강하러 갔는데 네. 그 강사가 이제 안 돼가지고 네네. 플라멩코로 전향을 하신 거네요? 네네. 진짜 우연히 알게 됐죠. 어디 서울에서 그런가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네네. 지금 내려오신 다음에? 네네.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제주도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혼자 내려와서 한 2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이제 독립할 때가 돼가지고 한번 뭐 약간 모험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그때 내려와서 살다가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됐어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민족 예술인 플라멩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스페인의 전통 문화와
오랜 시간 떠돌며 박해봤던 집시의 문화가 긴 세월 동안 어우러져 만들어졌는데요. 머나먼 나라에 이 음악이 낯설기만 했던 소리꾼 정혜선 씨는 박석준 씨 부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플라멩코 기타 손율에 맞춰 판소리 사랑가를 멋들어지게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민족의 향수가 짙게 묻어나는 국악과 스페인의 플라멩코가 만나 낯설면서도 익숙한 한과 흥을 만들어낼 거라고 석준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주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리깨 때만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관객들이 플라멩코 리듬에 맞춰 우리의 소리를 즐기는 모습에 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요즘 유미 씨는 스페인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남편과 함께 스페인에 다녀올 예정인데요. 사실 두 사람은 한 번도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건 등이 맞지 않아 늘 계획만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제대로 스페인을 배우고 오려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일단 저희 당장은 내년 초에 스페인을 둘이 같이 여행을 갈 계획이라서 그때 가서 좀 원활하게 언어를 알아야 더 많이 듣고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은 그럼 스페인을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저희는 아직 스페인 못 가봤어요. 아, 한 번도요? 네네. 근데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저희가 이 스페인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여행으로 스페인을 갔다 오기가 싫은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좀 오래 좀 있다가 좀 거기서 좀 약간 그 플라멩코 문화에 좀 약간 젖어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오랫동안 기간을 잡고 가고 싶은데 그 사실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이나 아무튼 이 일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막 몇 달씩 있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계속 좀 미뤄왔거든요. 가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내년 초에 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스페인을 그리며 살아온 박석준, 최유미 씨 부부. 특히 유미 씨는 제주에 내려오면서 혼자서 영상으로만 플라멩코 춤을 익혀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에서 플라멩코의 영혼의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오기를 바라봅니다. 마음의 꿈을 안고 산다는 건 현재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소리꾼 정혜선 씨는 어떤 꿈을 안고 살아갈까 궁금해지는데요. 제주에 내려오면서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육아에만 전념하리라 다짐했던 애선 씨였지만 소리깨대로 함께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너무 플라멩코적이지도 않고 너무 국악적이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이제 회의하면서 음악을 만들 때 네 것을 더 내세우냐 내 것을 더 내세우냐 이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잘 섞어서 듣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아직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을 낯설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국악이라는 장르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찾지 않는 장르이기도 하고 스페인의 플라멩코 음악은 더 하고요. 이런 두 음악이 만나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팀 누구 뭐 무슨 음악 하네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보진 않거든요. 이제 저희의 음악을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공감을 얻고 또 좋은 소리 듣고 계속 이 활동 이어가면서 하는 게 이제 비전이라고 해보았습니다. 문화예술의 변방이라는 제주.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위해 찾아오는 섬이 됐는데요. 그저 기타가 재밌고 춤을 추는 것이 즐겁고 소리에 울림이 좋아 국악을 시작한 세 사람이 모여 제주라는 문화의 불모지에서 창작에 영감을 꽃피우는 뮤지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고 하나 없이 제주에 정착하게 된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소리깨대로 뭉친 세 사람. 때론 자신이 가진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부족한 점은 서로가 채워주고 믿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가족애가 흐르고 있었기에 국악과 플라멩코라는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여낼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길을 간다는 건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개척되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해법을 찾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소리깨떼처럼 말이죠. 앞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